안녕하세요. 탐스러운 사회문화 김한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일상생활과 사회제도 대단원 5단원 중에서 교육제도와 관련된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함께 선생님과 고민하면서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교육제도도요, 다양한 교육제도를 바라보는 관점, 우리 앞쪽에서 공부했던 기능론, 갈등론적 관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교육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보는 것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삼으면서 여러분들이 공부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단원 자체가 매번 강의 이제 들어와서 반복해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암기한다라기보다는 이런 다양한 교육 제도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충분한 이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만 집중하시면 되는 거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도 편한 마음으로 강의 1시간 동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갖다 들어갈 건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이 교육제도잖아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교육제도와 관련된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 키워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교육의 의미, 그다음에 공교육 있고요. 뭐 평생교육이다라는 것도 있고 기회균등, 고교 평준화, 그러니까 뭐 고교 평준화가 있다면 고교 비평준화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실질적 평등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어떤 개념들을 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기능론, 갈등론, 그다음에 교육의 기회 균등을 갖다가 실현하는 입장 차이 같은 것들을 갖다 연결시키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교육 제도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첫 번째, 자, 교육이라는 것에 우리가 의미, 그 다음에 교육의 기능들을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는 것들, 내가 지금 학교에 가서 뭔가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뭐를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배우게 되냐면 제일 먼저 생각을 갖다 할 수 있는 게 지식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공부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배우는 사회문화다라고 하는 이 교과도 사실상 사회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적인 것들, 이론적인 것들을 갖다가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교육의 의미는 첫 번째 선생님이 요거를 교육의 의미와 기능을 갖다가 본다면 첫 번째 의미를 볼게요. 자, 지식과 기술. 일단 지식과 기술을 갖다가 습득하게 하는 거, 일단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나 지식과 기술을 갖다 배우고 있어. 이거 바로 교육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을 갖다가 배우게 되냐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행동 양식이라든지 사고 방식 등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습득하는 것을 우리는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가정 내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주변 또래 집단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우리는 보통 체계화된 교육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학교라고 하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갖다가 거치면서 우리가 좀 보편적인 교육을 현대 사회에서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교육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미가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서술형 정도, 선생님이 아주 기본적인 것을 갖다가 문제로 낼 땐 나올 수 있지만 특별히 교육의 의미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어렵게 뭐 외워서 이렇게 공부를 갖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교육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갖다 배우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럼 교육의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다양한 교육의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일단 여러 가지 전통이라든지 문화 같은 것들을 갖다가 계승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죠. 문화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사회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축적되어 와서 만들어낸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 세대에서 우리가 후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문화가 계승되고 유지가 되고, 또한 어떻게 된다? 교육을 통해서 발전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선생님이 이 기능만큼은 나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감정이입해서 생각하는 기능 중에 하나의 기능이 자아 실현의 기능이에요. 자아 실현.
우리 친구들 막 공부하잖아요. 뭐가 되고 싶잖아요. 어떤 것들이 되고 싶어요? 앞으로 미래 직업이요.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저는 이렇게 선생님처럼 학생들을 갖다가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저는 뭐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겠죠. 그런 자기의 꿈 같은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자아실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사회화 기능이 있죠. 이 사회화 기능을 잘 여러분들 이렇게 이루어져야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그 한 사회 내에서 제 역할과 기능을 갖다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교육의 기능 같은 것들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를 갖다가 유지시키는 기능들도 교육의 기능이 있죠. 한 사회 구성원들이 이런 행동 양식이나 사고 방식 같은 것들을 갖다가 공부를 이제 배움으로 인해서 한 사회가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로 교육의 기능이 되겠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어떤 기타 등등도 있지만 이 4가지 정도의 기능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갖다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제도를 갖다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의미와 기능을 갖다 봤는데요.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쭉 보시고 또 스스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는 것으로 충분히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공부하게 될 내용이 바로 이 교육을 갖다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자,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 자, 우리가 교육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 요 내용을 좀 보세요. 선생님 반복할 거예요. 지식이나 기술, 행동 양식, 사고 방식 등을 갖다가 습득하는 거, 배우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사회 구성원들한테 지식이나 기술, 그 다음에 행동 양식, 사고 방식을 갖다가 습득하게 하는 이것을 두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우리가 관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공부를 시킨다,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는 기능론 볼게요. 자, 기능론. 자, 기능론적 입장을 갖다가 가장 여러분들 대표하는 말은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로 연결되냐면요. 개인이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노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데 기여한다. 이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교육을 바라보는 기능론적 관점의 가장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있어서의 능력과 노력을 갖다가 향상시킬 수 있고요. 이 교육을 통해서 능력과 노력을 갖다가 향상시킨 개인은 뭐가 가능하냐면요. 자기에 있어서의 계층의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직업을 갖다가 갖는다든지 사회에서 더 많은 소득을 갖다가 얻는다든지 그런 어떤 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이 능력과 노력을 갖다가 올리게 되면 그 개인의 사회적 성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 성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계층의 상승 이동, 좋은 직업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게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교육의 기능은 공부를 갖다가 하다 보면은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내가 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배우는 과정에서 자기의 재능을 갖다가 발견을 하게 되고 이런 어떤 각각에 있어서의 재능들을 사회에 있어서의 각각의 기능 적재적소에 우리가 배치를 갖다가 할 수 있다. 자, 인재를 적재, 적소에 어떻게 할 수 있다? 배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능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교육 제도를 봤을 때 이 교육 제도라는 것 자체가 사회 구성원이 어떻게 한 것이다? 자발적으로 합의해서 만들어낸 우리가 규범과 제도의 우리가 체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교육을 바라보는 기능론적 관점이에요. 그러면 이 교육을 바라보는 갈등론적 관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갈등론적 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능력과 노력을 높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애당초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자, 모든 사회 구성원들한테 자, 평등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뒤쪽에서 교육의 기회 균등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공부를 할 건데 애당초부터 교육의 기회 균등이 실현되어 있지 않는 사회 구조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집단의 자, 권력을 갖다가 자, 유지하기 위한 일종에 있어서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배경이나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자,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요. 교육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 교육을 그런 가정 배경이 좋거나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잘 받고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 무슨적 성공도 우리가 이뤄내게 된다. 사회적 성공도 이뤄내게 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사교육, 특히나 사교육을 많이 받은 부유층 자녀들의 시험 성적, 수험 성적이 굉장히 좋다든지 내신 성적이 좋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위에 있는 우리가 상급의 대학,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명 대학들한테 진학률이 굉장히 높은, 합격률이 높은 이런 어떤 통계 수치가 나오면서 실제로 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엔 지배 집단에 있어서의 어떤 그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계속 재반복해서 우리가 생산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우리 입장들, 그런 생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갈등론적 입장에서는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지배 권력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더 우리가 유지시켜준다. 위에 썼으니까 이건 반복적으로 쓰지는 않을게요. 유지시켜준다. 결국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교육제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앞에 있는 기득론은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한다면 갈등론적 입장은 그런 입장이 아니죠. 이거는 지배 집단의 강제, 강요. 자, 이들이 제시했고 지배 집단에 있어서의 어떤 의견들이 그대로 반영해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론과 갈등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도표나 영향력들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 자, 여기 있는 성공에 더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기능론이고요. 가정 배경이나 환경이 자, 사회적 성공, 교육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사회적 성공을 갖다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면은 갈등론적 관점이구나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자, 교육의 기회 균등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를 할 건데요. 오늘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지금까지 자, 교육제도를 갖다가 많이 그래도 사회문화라고 하는 교과에서 조금씩 다뤘긴 다뤘는데요. 교과 내용이 개편이 되면서 추가된 내용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나와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 전에도 사실상 뭐 교육, 여러 가지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접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의 기회균등에 대한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가 좀 철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죠. 일단 기회가 균등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갖다 먼저 정리를 하게 되면 인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재산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차이 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기회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기회 균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교육의 기회 균등을 정리한다면 우리나라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성별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지역, 그 다음에 우리가 재산에 대한 차별 없이 자, 누구나 동등하게 교육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우리가 권리,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사회에서 교육이 우리가 이렇게 기회 균등이 실현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육 기회의 균등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육 기회 균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 접근 기회의
균등입니다. 자, 접근기회 균등이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의미를 하겠죠. 아, 내가 중학교에 가고 싶은데, 고등학교에 가고 싶은데, 자, 이런 어떤 교육을 갖다가 받고자 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누구는 갈 수 있고, 자, 재산이 적거나 빈곤한 사람은 그런 교육을 갖다 받을 수 있는 기회로부터 차단이 된다면, 일단은 우리는 교육의 기회 균등이 실현되고 있다, 실현되고 있지 않다, 실현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교육의 기회 균등, 기본적인 접근 기회 균등을 갖다가 실현하고 있는 현대 교육 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요, 뭐를 들 수가 있냐면 공교육을 갖다가 들 수가 있어요. 공교육은 우리가 사교육하게 되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제공되는 교육을 갖다가 사교육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공교육은 국가에 의해서 제공되는 교육을 갖다 우리는 공교육이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에서는 의무 교육 같은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정해놓고 국가에 의해서 기본적인 접근기회 균등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학교까지가 이제 의무교육 과정화 돼 있지만 실질적인 부분으로는요, 고등학교까지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교육의 기회 균등을 갖다가 제공하고 있는 공교육의 시스템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공교육의 어떤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개인의 교육의 결과, 성과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학습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부분들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공교육 과정이 있다. 그럼 이런 공교육 같은 것들은요, 과거에 계속 있었느냐,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요, 일단은 전근대 사회다라고 얘기해서 전통 사회다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자, 근대 사회를 갖다가 넘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현대 사회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통 사회 속에서는요, 이런 교육의 기회 균등 같은 것들이 있었느냐, 그런 것들이 사실 실현되지 않았던 게 전통 사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교육에 있어서의 기회 균등이다, 교육입니다. 우리가 교육제도 하는 거니까 없었고요. 그럼 교육의 기회는 누구한테 제공이 됐느냐라고 본다면 특수한 계층들한테만 좀 체계적인 교육의 어떤 기회가 제공이 됐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 한국사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친구들 한국사 다 하죠. 이제 공통적으로. 조선시대 보게 되면은 우리 있는 집 좀 양반 자제들 같은 경우는요, 초등교육부터 시작해서 고등교육까지 일정한 체계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그 체계를 갖다가 따라서 여러분들 교육의 기회를 갖다가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특수한 계층을 갖다가 제외한 나머지 우리가 많은 다수에 있어서의 구성원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기회균등이라든지 교육의 기회 접근, 이런 것들이 차단되어 있었던 우리가 때가 바로 전통사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근대사회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자, 뭐가 이제 제시가 되냐면요, 교육의 기회균등. 이 기회균등의 가장 또 대표적인 예가 공교육, 그 다음에 무슨 교육이다? 의무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우리 뭐 다음 시간에 뒤쪽에 가면 대중매체, 뭐 대중사회, 뭐 이런 것들도 뭐 앞쪽에서도 공부했고 뒤쪽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이런 어떤 사회가 열리게 된 계기도 바로 무슨 교육이 시작하면서부터였냐면 바로 이 근대 사회에서 의무 교육이 시작되면서부터 전반적인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의식 수준이라든지 지식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서 대중사회, 대중문화가 발달을 갖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회균등하게 되면 의무 교육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특수한 계층이 아니라 자, 보편적인 대상, 누구나 원하며 여기 있는 것처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공교육도 여러분들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대사회는요, 이 근대사회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기회 균등뿐만 아니라 바로 자, 어떤 내용들, 실질적 우리가 평등, 이 부분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 건데, 자,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기관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교육의 기회균등은 처음에는 여기는 접근기회 균등이 바로 교육의 기회균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자,
어떤 것도 교육의 기회균등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교육의 결과의 평등도 기회균등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2번은 사실 문장 자체만 놓고 보면은 이해하기가 힘들죠. 선생님 어떻게 기회를 똑같이 주는 건 맞는데요. 어떻게 교육의 결과를 평등하게 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 친구가 알고 있는 것을 갖다 평등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똑같이 결과가 평등하게 나와야 될까요? 그 뜻이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기회를 갖다 똑같이 준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입학해서 교육을 갖다가 받지만 사실 똑같이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거기에 플러스 알파,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사교육을 갖다가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공교육에다가 사교육이 더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공교육이, 자, 요거는 기회균등인데, 의무교육 공교육인데, 자, A라고 하는 학생은 사교육을 받고 B라고 하는 학생은 사교육을 받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자, 이 결과가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훨씬 더 교육의 결과가 월등하게 나타났다라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아무리 교육의 기회균등이 제공됐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교육의 기회균등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사교육의 영향 때문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앞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약간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고 이런 어떤 가정들이 많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시각에 의해서 앞으로 교육의 결과의 평등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결과의 차이를 갖다가 우리가 줄이는 것이 바로 교육의 결과, 교육 결과의 평등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요걸 그대로 반영을 한다면 우리가 교육의 결과에 사교육의 영향력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줄이는 것이 방법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있는 이 EBS 강의가 어떻게 보면은 교육의 기회균등뿐만 아니라 교육 결과의 평등을 갖다가 많이 반영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의 국가에서 제공한 교육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갖다 볼 때도 여러 가지 EBS 교재에 있어서 연계율을 높인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바로 여러 가지 측면으로서 교육의 기회균등을 어떻게 하고 있다? 실현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물론 여기에서 교육 결과의 평등에 뭐 사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갖다 또 다니고 있는지 그쵸? 그 다음에 학교가 뭐 평준화인지 비평준화인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추가가 될 수가 있지만 우리는 개념적인 부분으로 교육의 기회균등은 두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교육의 기회균등 앞쪽에서는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기능론과 갈등론을 갖다 이야기했다면 이제 이 교육의 기회균등을 갖다가 보는 갈등론과 기능론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교육의 기회균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교육의 기회균등을 자,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자, 그 관점의 첫 번째는 자, 무슨 논이다? 기능론적 관점을 갖다가 볼 수가 있죠. 자, 기능론적 관점에서 본 입장에서는요. 자, 교육의 기회균등을 갖다가 바라봤을 때 첫 번째 교육 기회의 자, 무슨적 선택? 자율적 선택을 갖다가 자, 강조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고교 평준화 지역이고 비평준화 지역이 있죠. 또한 현재 고등학교를 갔다가 중학교에서 입학을 하게 될 때 자기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를 갖다가 지원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처럼 뭐 고교 비평준화 지역이든 또는 자기가 고교를 갖다가 선택하는 것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재능에 맞게 자 교육의 기회, 학교 선택의 기회 이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부여가 돼야 된다. 이게 바로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기회균등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중요한 내용인데 자 성취도의
차이가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이 기능론이에요. 자, 앞쪽에 선생님이 교육의 기회균등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밑에 교육의 기회균등은 교육 결과에서의 평등. 여기서 평등이라는 건 똑같다라는 것보다는 자, 기회에 있어서 2에 플러스 알파 되는 사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최소화해서 결과에 있어서의 어떤 격차를 줄이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결과의 평등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기능론 입장에서는요. 결과는 자,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는 자, 이런 교육에 있어서의 기회 균등을 갖다가 잘 활용을 갖다 하게 되면은 자, 개의인의 자, 계층 자, 이동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보다는 교육을 기회 균등을 갖다 보장하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좀 어렵거나 또는 지역적으로 좀 어려운 지역이 있더라도 국가에서 뭐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훨씬 더 많은 어떤 국가적 지원을 갖다가 함으로 인해서 그 친구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가 있고 결국에는 그것이 교육의 계층이동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무슨 논적 입장이다? 기능론적 입장입니다. 그런데 갈등론적 입장으로 봤을 때는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실질적 평등을 갖다가 강조를 갖다가 하게 돼요. 선생님이 앞쪽에서 자, 전통사회, 근대사회, 현대사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현대사회에서는 무슨 평등의 이야기가 제기가 되냐면 실질적 평등의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이 실질적 평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 약자를 갖다가 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기회를 갖다가 균등하게 준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자를 배려하는 지원책 또는 지원 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국가에서 교육 제도를 잘 만들어서 교육의 기회 균등을 갖다가 실현하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불평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 불평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를 더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결국에는 자, 교육의 기회 균등을 갖다가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항상 이 실질적 평등을 갖다가 주장을 갖다 하게 되면은요, 무슨 논란이 제기가 되냐면 역차별의 논란이 제기가 되죠. 자, 사회적 약자, 예를 들면 경제적 약자 이런 친구들을 배려를 갖다 하게 돼요. 대표적인 대학 입시 전형으로는요, 왜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어떤 특별 전형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정원 외에 어떤 그 친구들을 갖다가 학생 정원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입학을 시키는 경우가 있죠. 이랬을 때 사실 그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농어촌 특별 전형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친구들을 배려함으로 인해서 나는 오히려 더 차별을 받는다라고 하는 역차별이 제기가 됩니다. 하지만 갈등론적 입장에서는 기회균등을 좀 더 실현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갖다 강조해야 된다? 실질적 평등을 강조해야 되고요. 이 성취도 차이에 대한 입장이 좀 있어요. 이 성취도 차이가 불가피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성취도의 차이가 우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성취도의 차이가 불가피하지 않다. 이 입장은 우리 앞쪽에 사회계층 공부했을 때 사회계층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기능론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회계층이 반드시 필연적이지는 않다라고 주장하는 게 갈등론이잖아요. 성취도의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불가피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해요. 결국엔 교육의 결과에서도 격차가 거의 없게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의 기회균등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갈등론 입장에서는요. 현재의 교육의 기회균등이 여기 있는 것처럼 개인의 계층 이동 수단이다라기보다는 자, 집단에 있어서의 어떤 우리가 기득권을 여전히 반영을 했기 때문에 자, 이런 교육의 기회 균등이 있다.
있다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라든지 어떤 소외되는 계층은 이것을 통해서 신분 계층에 있어서의 어떤 상승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은 제한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는 것이 교육의 기회균등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겠죠. 선생님이 맨 처음 수업을 시작을 했을 때 이번 시간에는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자, 그다음에 교육의 기회균등을 바라보는 관점, 뭔가 어떤 현상, 교육 제도와 관련된 것에 대한 관점을 잘 정리하는 것이 포인트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생소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들의 개념 잘 정리했는지,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다양한 자료 탐구하고 문제를 통해서 오늘 개념들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개념형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232페이지에 1번 내용 나와 있어요. 자,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학교에서는 비단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통용되는 질서에부터 특정 상황에서 갖춰야 될 우리가 예의까지 가르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은 자, 학교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고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를 갖다가 기르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식뿐만 아니라 질서, 예의, 행동 양식 이런 걸 갖다가 습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교육의 기능은 일종에 있어서의 무슨 기능을 갖다 얘기한다? 사회화 기능을 갖다 얘기를 하고요. 이 사회화 기능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갖다가 수행하게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나에서 강조되는 교육의 기능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학교의 객관적 평가는 개인들로 하여금 최선의 노력을 하게 만들고요. 각 개인의 성취도는 자, 상급 학교 진학 또는 취업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이 되고 개인의 적성 및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가늠하게 함으로써 개인이 사회에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갖다가 미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자기 노력도 하고 성취도 있고 재능도 우리가 찾아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스스로에 있어서의 자아 실현을 갖다가 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은 우리가 공부했던 교육의 기능을 외우는 게 아니라 교육에는 다양한 이와 같은 기능들이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와 나는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 중 어느 관점의 논거로 자, 활용이 가능한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 무슨 논과 무슨 공부했나요? 기능론과 갈등론 공부를 했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자, 사회에 있어서의 제대로 된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게 하게 되고 중요한 내용, 최선의 노력을 갖다가 다한다든지 개인의 성취도를 갖다가 높인다든지 그다음에 개인이 사회에서 제 역할을 담당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급 학교 진학도 가능하게 한다. 상급 학교에 진학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계층의 상승 이동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이와 같은 우리가 주장은 기능론적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기능론적 관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개념형 232쪽에서는 교육의 기능과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조금 중요합니다. 그죠?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죠. 교육의 기회 균등에 대한 갑과 을에 대한 모습이다 라고 나와 있죠. 이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 볼게요. 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의 개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사회 구조 자체의 모순이 존재하는 한 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은 어렵고 특히 교육 결과에 있어 계층 간의 격차가 커질 거야 라고 얘기를 갖다 하게 돼요. 교육의 기회 균등은 접근 기회의 평등도 있지만 교육 결과의 평등도 있는데 일단 교육 결과의 평등, 아무리 접근 기회를 갖다 평등하게 주더라도 교육 결과의 평등의 결과는 훨씬 더 격차가 많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이런 어떤 주장을 갖다가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요. 따라서 교육의 기회균등은 실질적 평등을 실현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갑의 입장은 자 무슨 관점이다 라고 볼 수 있냐면요. 갈등론적
관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밑줄 친 교육의 기회균등의 정의를 서술하시오 이런 내용 나왔는데요. 첫 번째, 자, 교육 기회의 평등, 접근기회의 평등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교육 결과의 평등이라고 얘기해서 이 두 가지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교육의 기회균등이다 라고 서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1번은 잘 이해를 갖다가 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고등학교 교육을 똑같이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교육의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게 되면 그것도 교육의 기회균등이 제대로 실현된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교육의 기회균등에 대한 갑의 의견에 반대한 을의 입장입니다. 그럼 갑이 무슨 논적 관점이다? 갈등론적 관점이기 때문에 을은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무슨 논적 관점으로서? 기능론적 관점으로서 자,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을 갖다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을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의 기회균등의 실현은 자, 뭐가 가능하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계층의 수직 상승 이동의 가능성을 갖다가 높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성취도의 우리가 결과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높일 수 있죠. 이유는 각자 자기가 뭐 능력, 노력을 갖다가 다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능론적 입장에서는 자, 개인에 있어서의 교육에 있어 교육 선택의 자율권도 보장하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입장들, 그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육의 기회균등이 조금 생소한 개념이라서 그렇지 그 내용만 정리하면 굉장히 쉬운 우리가 개념이에요. 첫 번째 볼게요. 교육의 기능입니다. 합격 기원 땡땡대학교 조리학과, 요새는 이제 요리가 굉장히 이제 셰프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뭐 멋진 셰프들이 나와서 막 요리 채널 같은데 멋지게 요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업들, 특히나 요새는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경제적 소득도 굉장히 높아져서 예전에 요리사라고 하는 그런 거하고는 좀 변화가,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많이 된 직업 중에 하나가 요리사가 됩니다. 이 친구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꼭 요리사가 될 거야 라고 나와 있죠. 요리사가 됨으로 인해서 이 친구는 자, 뭐가 가능하냐면 바로 자아 실현의 기능을 갖다가 우리가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 가 나를 통해 추론 가능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조선시대에도 자, 남성 못지않게 높은 수준의 교육적 소양을 갖춘 여성들이 있었으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특정한 계층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우리 조선시대에 하게 되면은 전통사회를 얘기를 하죠. 자, 특히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여성은 남성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삼종지도가 강요됨에 따라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헌법 31조를 보니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 교육의 기회가 모든 국민으로 우리가 이렇게 넓어졌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죠. 자, 과거에는 교육이 특권 계층에 제한되어 있었다. 현대사회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자, 보편적 권리, 모든 국민한테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보편적 권리가 되고요. 교육제도는 시대를 막론하고 보편적인 형태로 존재한다. 틀린 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죠. 시대가 우리가 변하면서 근대사회부터 교육의 권리를 갖다가 인정받기 시작했고 현대사회에서 조금 더 보완을 갖다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양성평등의 원리가 교육에 적용되고 있다. 맞죠? 과거에는 인재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특정한 계층의 대상만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인재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 234쪽에 있는 4번, 5번을 볼게요. 사회는 희소한 자원을 둘러싼 갈등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회계급은 생산수단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분류한다. 이 관점은 너무 많이 익숙하게 다뤘습니다. 무슨 관점이 된다? 갈등론적 관점. 자,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 중 위의 글에 제시된 관점과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교육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갖다가 우선 반영한다. 갈등론이겠죠. 교육은 기존의 질서를 정당화하고 재생산한다. 갈등론입니다. 교육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그쵸? 이거 무슨 논이다? 기능론이겠죠? 교육은 사회를 유지하고 존속시키는 데 기여한다. 왜냐하면 기능론적 관점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자 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교육 제도가 되고 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결과물로서의 교육 제도는 사회 구성원들이 제 역할, 제 기능을 수행하게 하니까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 안정도 유지가 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갈등론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요. 현재 교육 제도 자체가 바로 잘못된 그리고 불합리한 지배 구조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 현재에 있어서의 교육이 이렇게 유지하고 존속시키는 데 기여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그런 어떤 요소들을 훨씬 더 어떻게 한다? 크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제도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능론적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을 여러분들이 고르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위에 글에서 제시된 관점으로 교육을 바라볼 때의 한계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 위에서 갈등론적 관점으로 봤죠. 한계점이에요. 개인은 교육제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갖다가 간과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보통 기능론과 갈등론은 모두 다 무슨 관점이 된다? 거시적 관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육 제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사회의 구조에 속해 있고 그 사회 구조의 대표적인 어떤 구조라고 하는 건 일정한 형태와 틀을 갖다 얘기하는데 그 구조의 일부분이 사회 제도다라고 나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회 제도에 어쩔 수 없이 모든 구성원들이 영향을 받는데 중요한 건 기능론과 갈등론은 그 사회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 누구의 입장에 반영됐는지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기 있는 것처럼 제도, 어떤 사회 제도에 어떤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점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간과하는 거는 사회 구조의 영향보다는 미시적 관점, 개인에 있어서의 어떤 선택, 의지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어떤 미시적 관점에서 제기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이라서 기능론, 갈등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교육의 기회가 모든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기능론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한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능론적 관점은 누구나 능력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갈등론적 입장에서는 아니죠. 야, 사회적인 약자들은 애당초부터 기회를 주더라도 그런 어떤 기회들로부터 우리가 차단될 수가 있어. 공교육, 의무교육을 갖다가 제시하더라도 너무 빈곤하게 되면 그런 교육을 갖다 받을 수가 없는 우리가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능론에서 보여지는 한계에 해당하고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만으로도 높은 학업 성취도를 갖다가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갈등론적 입장에서는요. 개인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높은 학업 성취도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애당초부터 가정 환경 자체가 모든 것들을 갖다 결과물을 갖다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사회에는 이미 개인의 교육적 성취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계층 간 격차가 있음을 간과한다. 이건 기능론에서 보여지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죠. 성별이나 가정 배경 등과 같은 개인 능력 이해의 요인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갖다가 간과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이 개인의 능력 이해의 요인, 성별이나 가정 배경,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교육, 뭐 이런 어떤 지원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능론이 갖고 있는 뭐에 해당한다? 한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정답은 3번을 골라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마지막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문제가 어떤 건지 몰라서 계속 이제 약간 교재를 봤는데 7번 다음은 위의 법 조항에서 강조하는 내용에 대한 두 사람의 대화이다. 의뢰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 위해서 고른 거 나와 있죠. 자,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가 동등하게 보장되어서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이 가능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죠. 이거 무슨 논적 관점이다? 기능론적 관점에 해당합니다.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는 관점이죠. 접근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만으로 진정한 평등 실현이 어렵다라고 생각해. 근본적으로 사회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 평등을 실현해야 된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를 더 만들어야 된다. 지금의 교육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어떤 주장을 갖다가 하는 것은 바로 갈등론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례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 교육적 성과는 개인의 능력 및 노력에 달려있다. 기능론이겠죠. 교육 과정과 교육적 결과에 있어서 실질적 평등을 추구해야 돼. 선생님이 실질적 평등 이런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무슨 논적 입장이다? 갈등론적 입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건 기능론이죠. 기능론적 입장에서는요. 고교 평준화, 우리가 교육의 기회균등을 갖다 이렇게 제공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개인이 교육의 자율적 선택, 교육기회의 자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한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기능론적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율적 선택을 강조한다. 기능론입니다.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취도 차이는 계층 간 격차로 인해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능론적 입장에서의 성취도 차이는요. 여기 있는 것처럼 계층 간의 격차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갈등론 입장에서는 이런 성취도의 차이도 결국에는 계층 간의 격차, 계층 간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빈부격차가 반영됐다라고 봐서 이것은 갈등론. 그래서 보기에선 니은과 리을을 여러분들이 고르셔서 교육의 기회균등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본 문제 풀다 보니까 내가 공부했던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 교육 기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에 대한 핵심 개념들을 반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개념 정도로 충분히 우리가 개념은 공부할 수 있으니까 좀 편한 마음으로 수업을 마무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능력자 확인 4문제 나가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교육은 피지배 계급을 사회에 순응하게 만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오늘의 능력자 확인은요. 기능론, 갈등론을 갖다 여러분들이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관점 뒤에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볼게요. 교육은 기존의 질서를 재생산하고 정당화한다. 자, 기능론, 갈등론 관점 중에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째 보도록 할게요. 교육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기여한다. 자, 기능론, 갈등론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4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교육을 통해 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된다. 이것도 기능론, 갈등론 정리하셔가지고 다음 시간에 우리 능력자 확인하면서 정답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종교 제도와 관련된 내용들 공부하게 될 거고요. 간단하게 교재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고 강의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도가 높을 수가 있겠죠.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